때리지 맙시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때리지 맙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수님, 그 언론에 보니까 폭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요새 뭐 엄청나죠. 뭐 어제도 뭐 부장 검사가 또 뭐 술집 종업원을 때렸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죠? 뭐 손석희 그 JTBC 사장님께서 뭐 또 후배 기자를 폭행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천군 의회의원이 그 캐나다에서 그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가장 엽기적이고 가장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게 말이죠, 국내에서도 이렇게 폭행 사건이 있지만 그래도 예천군 군 의원 아니에요. 예. 군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해외에 연수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수 가가지고 가이드를 버스 안에서 폭행했다? 아이고, 사진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자기는 안 때렸다. 근데 뭐 CCTV 보니까 좀 참 불편하더라고요. 직접 보셨어요? 예,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참 나이 드신 분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또 그 맞으신 분도 가족도 있고 다 그 나이도 계신 분인데 나이가 많나요? 뭐 제 연배 정도 되어 보이시던데 그러니까는 뭐 그런데 뭐 예천군 뭐 부의장? 네. 그런데 부의장은 사표 냈더라고. 군의원 아직 사표 안 냈죠. 그렇죠. 뭐 부의장 사퇴하면 뭐겠습니까? 아이고,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죠. 요새 말하면 쪽팔리죠. 쪽팔립니까? 쪽팔립니다. 이렇게 지금 그 폭행 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형법상 이게 폭행 치상인가요? 그러니까 때려서 안 다치면 폭행 제국이죠. 폭행 제국. 안경 깨지면서 얼굴에 상처 입었으니까 폭행 치상. 그럼 어떻게 그 가이드는 많이 다쳤나요? 그분은 이제 안경이 깨지면서 출혈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럼 폭행 치상이네. 치상이죠. 이제 찢어졌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분이 호소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죠. 일단 모멸감, 수치감. 그러니까 가이드라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라는 회의감.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건이 참 엽기적인 게 뭐냐면 버스 안에서 그런 폭행이 있으니까 제가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의원들은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십신발 돈을 모아가지고 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분 증언은 뭐냐면 그 600만 원을 모을 때도 정작 때린 그 박총철 의원인가요? 그 사람은 한 푼도 돈을 안 냈고요. 동료 의원들이 돈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돈 받는데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인마 나도 좀 때려. 나도 돈 좀 벌게. 자식 돈 벌게 되게 쉽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거기서 수치감, 뭐 자존감 상실, 뭐 이러니까 이제 뭐예요? 언론에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심지어 이번에는 뭐죠? 그 미국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법원에다가 56억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또 발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으로는 이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걸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의로 사람을 때려서 손해를 입혔으니까 불법행위고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 제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첫째 뭘 청구할 수 있냐면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달라는 건데 특징은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들. 그죠. 아버지가 가이드신데 뭐죠, 직장에 나셔가지고 두드러 맞고 오셔가지고 안경테 깨지고 피를 흘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들,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정신적 소송이죠. 그렇죠. 부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 위자료라는 것은
피해자 본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청구하냐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이런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이거는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반 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하면 병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금액보다 어이 뭐야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병원 입장에서 한몫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은 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치료비가 뭐냐면 찢어진 거 꼬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정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그 정신과 의사들 진료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또 그 치료 기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나 1년 동안 받을 수도 있고 2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비가 또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실소득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폭행 가해 행위로 인해서 손해보는 소득분을 보존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분은 지금 뭐냐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가해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못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소득 또 앞으로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미래 벌 소득까지 계산하면은 이게 뭐죠? 56억이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네. 피해자죠? 가이드가 네. 피해자가 그 가해자한테 개인한테 청구한 게 아니라 네. 그 군의원이 예천 소속이잖아. 예천군. 예. 그러니까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변호사 측에서 첫째는 그 가해자 그 박정철 의원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예천군까지 합쳐서 한꺼번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예천군이 상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집을 하는 사장님인데 중국집 배달을 시켰는데 이놈이 가다가 다른 사고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중국집 배달을 시킨 그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책임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직원이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직원을 사용한 사람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폭행을 하게 되면 형법을 적용하잖아요. 네. 원래 이제 형법 260조는 폭행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 신체에 대해서 사람을 폭행한 자는 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서. 네. 우리나라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56억 상상도 못하죠. 그냥 우리는 뭐예요? 두드려 맞으면 그냥 뭐 2년의 징역이니까 그냥 뭐죠? 대충 뭐 벌금이나 그죠?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러죠? 경찰관이나 검사나 법원에서 빨리 합의하셔라. 그럼 이게 보통 이 형사합의금은 벌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정해져요. 관행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200 받고 300 받고 400 받고 만약에 좀 다쳤다 폭행치 상까지 가면 이제 뭐 한 700, 800 이 정도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땡쳐버리니까 이 폭행이 근절되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 이제, 있다고 폭행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오리뼈 받고 땡기니까 댓글 보면은 뭐 우리나라 법이 뭐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형벌이 약하다. 예, 그렇죠 나오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형벌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은 올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처럼 민사적인 부분으로 타격을 가하자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때리면 뭐 형사적으로는 벌금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민사적으로는 뭐요? 그분들의 입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 뭐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재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업 회장이 뭐 직원을 폭행했다, 재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까지 해가지고 한 50억
100억 이렇게 막 때려줘야 이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손대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예천군 의회 사건을 보면서 아 우리가 그동안 뭔가 좀 잘못 생각했던 거 아닌가. 형벌을 강화시키면 폭력이 근절될 거라 생각했는데 돈 있는 놈들은 그냥 내 벌금 내고 만다. 뭐 그냥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죠? 어떻습니까? 막 뭐 그룹 회장이 기업 회장이 때렸다 그러면 뭐예요? 징벌적 손해배 가지고 한 500억 팍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폭행은 안 한다. 안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때려주는 게 고맙죠. 말이 좀 그런가요? 회장이 나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한 100억짜리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더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갑질 폭행이 이게 없어지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항상 뭐 이렇게 남의 나라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야 56은 너무 안 되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거기서 뭐죠?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야 이게 폭행 문제가 좀 근절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그 손석희 사장인가요? 네, JTBC죠. JTBC. 네. 손석희 사장이 그 후배 기자를 네. 뭐 일본식 식당에서 술 먹다가 폭행했다는데. 근데 이제 저 뭐 아직 뭐 사건이 확정된 건 아닌데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그 다쳤다고 3주 진단서를 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진단 기간이라는 게 참 특이한데, 교통사고 당해서 진단 끊으시면요, 병원에서 뭐 8주, 7주 이렇게 잘 끊어줘요. 근데 이게 폭행 사건으로 해가 진단권으로 가면 이 기간을 굉장히 뭐예요? 병원이 짜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묘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상해 진단서 끊을 때 의사한테 이렇게 뒷돈 주고 막 이런 관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경찰이나 검찰이 상해 진단서를 많이 발급하는 병원은 특별 관리를 해요. 아, 경찰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병원에서 많이 발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뭐 많이 끊어달라고 해도 한 1주 상해 진단서, 폭행 진단서는 1주, 2주 정도 끊어주는 게 통상인데 3주까지 갔다는 건 좀 글쎄요. 3주 정도 끊었다는 것은? 외상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좀 이게 그 어떤 명백한 근거 없이 의사라도 한 번에 끊어주지 않는 기간이어서 조금 근데 만약에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진짜 때린 게 맞다면 손석희 사장님이 좀 대응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말이 나왔을 때 그냥 때렸다. 잘못했다. 사죄한다. 그리고 다친 분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아니 근데 미안하다 하더라고. 예, 아까는 보도를 할 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자숙하겠다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사건이 안 가는데 이분이 안 때렸다. 폭행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진실 공방이 돼버리고 진실 공방이 돼버리면 이제 뭐예요? 이게 어떤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뭐 시간도 자꾸 가고 뭐 그러면서 좀 손석희 회장님한테는 좀 안 좋은 사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손석희 사장님 이야기는 좀 별개지만 뭐 이렇게 진짜 사회적으로 폭행 때문에 뭐 벌어진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런 폭행을 너무 쉽게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예. 부장검사 출신이 말이야. 네. 사롱에서 술 먹고 그 2차 나가자 하니까 종업원이 안 된다 하니까 종업원하고 폭행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검사로서 말이죠.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면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또 처벌이 됩니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국가에서 폭행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이게 폭행이 어떤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쓰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벌을 뭐 더 강화한다 이거는 해결 방법이 되질 않아요. 제가 그 전에 그 TV에서 꽤 됐습니다. PD 수첩에서 본 것 같은데 주포 술 먹고 폭력이죠. 근데 이제 TV 장면이 어떤 게 나왔냐면 이놈이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때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엽기적인 것은 그 슈퍼 아저씨였는데
슈퍼하시 건장하신 분이 막 맞으면서도 그냥 막 참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잡아갔다가 유치장에다 다음날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와서 엄청나게 더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신고를 하면 또 이제 잡아가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뭐 징역 3개월, 뭐 징역 6개월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3개월, 6개월 살고 돌아와서 이제는 이 보복이라는 게 뭐 자기 슈퍼하는데 장사를 못할 정도로 보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동안 이사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루크 치사하고 그렇지만 그냥 맞는 게 차라리 낫다 해가지고 그놈이 나타나면 숨거나 그냥 맞거나 그냥 그러고 참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가장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경찰이 인터뷰를 하는데 경찰도 뭐냐면 데려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치장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뭐 영장 청구해봐야 거주지가 명확하니까 영장 기각되고 그 다음에 뭐 정식재판 가봐야 징역 3, 4월 뭐 자기는 방법 없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변호사란 분이 또 인터뷰하는데 뭐 현행법상 뭐 어쩌고 뭐 방법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방법이 없도록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사적인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진짜 명백하게 위자료, 일신 손해금, 그 다음에 치료비,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가 생겨서 그런 행동을 한 놈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죠 타격을 가하는 피해자는 뭐죠 그 덕에 뭐죠 돈 좀 벌고 그죠 이런 식으로 법이 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러면 집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키려면 어떤 민법? 뭐 이제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되겠죠? 이제 민법에 이제 불법행위편에 집어넣든지.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민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국가기관법이기 때문에 뭐 공청회도 하고 막 굉장히 그렇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거의 개정 못하고 아마 하면 뭐 특별법 같은 거 만들겠죠.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예천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쁜 짓 한 놈한테 진짜 엄청난 징벌 그리고 그 피해자가 뭐죠? 좀 혜택 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때려봐야 그 벌금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지 피해자가 받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됐을 때 국회에서도 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제화시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시켜서 좀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이래서 국민들에게 좀 각인시켜서 이런 범국민적인 운동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방송도 여러분들이 좀 주위 사람들이 좀 소문내가지고 좀 많이 좀 보게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도 뭐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진짜 그 현실적으로 좀 폭행이 좀 어떻게 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항상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좀 참여와 또 여러분들의 댓글, 여러분들의 많은 의사표현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영창 교수님과 함께 주제는 때리지 맙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